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쉽고 가볍게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든 안 만나든 여러분 사건에서 그 존재를 의식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개인회생 사건의 등장인물 소개 혹은 해설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생애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고 잘 모르고 어리버리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호되게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미리 좀 예상을 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는 크게 이제 세 축의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개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일단 여러분 채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게 된 채권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그 법적인 관계를 조정 중재해주는 법원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원부터 해갖고 그 인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법원에는 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사건의 대장이에요. 그냥 대장. 그리고 이 분들께서 여러분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뭐 금지명령, 허가 여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시결정, 인가결정 이런 것들을 판사님이 다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서의 판사님들 성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거 제가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보았던 칼럼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마지막 줄만 한번 좀 볼게요. 이 칼럼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인 전대규 판사께서 쓰신 글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 담당 판사에겐 무엇보다 측은지심이 필요하다. 삶의 무게를 느끼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원을 찾은 채무자에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마음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서울회생법원의 성향이고 그 안에서 일을 진행을 하는 판사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질 설명에서 나오는 회생위원들 역시도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생위원을 좀 살펴볼게요.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일종의 행동대장이에요. 법원의. 이게 개인회생 사건이 전국적으로 10만 건이나 되는데 와우. 그 10만 건의 신청자들의 서류가 수십여 종류가 되고 그 문서의 양으로 따지자면 한 사건당 적어도 수십 페이지에서 많으면 막 수백 페이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서류를 판사님이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는 개인회생위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내부가 되었든 외부가 되었든.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신청인이 제출했던 변제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회생위원이 검토를 합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개인회생의 근거 법률인 채무자회생법 자체가 되게 이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도 앞서 이야기 드린 어떤 그 판사님과 법원처럼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살다 보니 운이 없어서 그렇게 빚이 많아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되게 이제 남한테 빌린 돈을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좋지 않게 사용하신 분들, 뭐 도박을 하셨거나 주식을 하셨거나 혹은 뭐 유흥 과소비로 쓰신 분들에게는 이분들이 정말로 악마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제 금융사죠. 돈을 빌렸던 뭐 은행도 있고 카드사, 저축은행, 뭐 대부 다 있고. 근데 채권자는 그냥 한 통으로 그냥 채권자라고만 할게요. 뭐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채무자 측을 좀 봐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냥 어떤 개인회생 사무실을 쓰지 않고 그냥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냥 혼자 있는 거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개인회생 신청자의 10% 미만으로는 직접 다 서류 준비하고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우 적은 확률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한 90% 이상은 개인회생 사무실을 끼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회생 사무실들이 보게 되면은 뭐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그룹, 그 다음에 법무사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직책들이 따로 있기는 해요. 뭐 실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다 우린 모르겠고 그냥 우린 통칭 사무장 하면 됩니다. 사무장.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개인회생 사무실의 행동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회생 관련해서 상담하는 역할부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서류 준비 업무나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중요 서류들 뭐 신청서부터 뭐 변제계획안까지 모든 서류를 이분들이 다 작성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상담할 때 이분들 정말로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되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하지만 대단히 많은 경우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본인의 사무실들에 대해서 그 호소하는 분들 보면은 대단히 많아요. 그 불만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뭐 변호사 사무실이 됐든 법무사 사무실이 되었든 뭐 그 변호사나 법무사 보고 일을 보통 이제 맡겼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나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변호사든 법무사든 여러분이 얼굴 볼 일도 없고 통화할 일도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사무장이랑 실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장과의 실무 진행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실히 친절하게 잘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신청인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하거든요.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전화하고 카톡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무장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일일이 그거 어떻게 대응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청인 스스로도 좀 자제를 하고 뭐랄까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 계속 하고 뭐 금지 명령 언제 나와요? 게시 언제 나올까요? 이거 막 하루 이틀 단위로 계속 물어보면은 사무장들도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스스로 뭔가 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지어는 이제 모욕감을 주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러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마음의 준비들은 다들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등장인물들을 한 곳에 이제 모아놓고 사건 진행되는 어떤 그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개인회생 사무실들에다가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 개인회생 사무실에서는 법원에다가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참고로 이 개인회생 사무실 변호사든 법무사든 사무장이든 그 누구도 실제로 그 여러분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가는 일은 전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예. 전부 그냥 전자소송으로 하든가 혹은 뭐 우편으로도 아직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든 서류를 보내게 되면은 그 서류들은 법원에 이제 회생위원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회생위원이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사무실로 보정 공고를 통해 가지고 뭔가 수정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어떤 그 보정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회생위원은 판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판사님은 그대로 이제 결정을 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중재자로 끼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실질적인 연락 업무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송달비를 내는 것이고 적지 않은 금액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이 송달입니다. 송달. 우편이죠. 그래서 법원과 개인회생 사무실 혹은 채무자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송달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 결정문들 뭐 금지든 게시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채무자에게도 가지만은 채권자들에게도 보내지거든요. 그때도 역시 송달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비 여러분 뭐 적으면 한 1, 20만 원, 많으면 몇십만 원씩들 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송달. 그렇게 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연락 업무는 딱히 없을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일들을 이 사무장들께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실망감하고 허탈함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예상을 하셔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성실하게 일해주는 사무실들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동네에서. 예, 부산이나 제주도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 괜히 뭐 산 넘고 바다 건너 여러분 사건을 서초동에다가 올리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등장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좀 편안히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가벼운 영상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